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쯔양 사태. 이제는 하나둘씩 법적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공갈을 시도했던 구제혁은 징역 3년에 실형이 선고됐고, 최우석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국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 여러가지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나 쯔양 사태가 어떻게 공론화됐는지를 살펴보면 더욱더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구제혁이 법적 구속된 이유와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 변호사보다 구제혁 씨 형량이 더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법조계에서는 예상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주요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먼저 전국지는 공탁을 하고, 카라큘라는 수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쓰면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구제혁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반성은커녕 억울함만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쯔양을 압박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새마을 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에는 2024년 10월 30일 쯔양 센터칸 범죄 장소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증인신문 마치고 위증으로 구속시킬 증거라는 영상을 예약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개가 됐습니다. 구제혁 씨의 가해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법적으로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상황을 마주한 쯔양은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제혁 씨의 경우에는 보석이 된 상태에서 쯔양을 무고 혐의로,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은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률 대리인인 김태현 변호사는 위증 교사와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인 구제혁 씨가 피해자인 쯔양을 고소하는 한편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들까지 고소했다고 밝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구제혁 씨에게 이 일로 연루된 인물 가운데 가장 큰 형량인 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구속을 시켰는데요. 구제혁은 그제서야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소에도 재판부는 곧바로 재판을 종결시켰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고였습니다. 왜냐? 애초에 검사는 구제혁 씨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고 최우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최우석 변호사보다 구제혁 씨에게 더욱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쯔양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제혁 씨가 조금이라도 반성의 뜻을 전하거나 특히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쯔양 측을 고소하지만 않았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적은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속 당일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던 구제혁 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2심 재판부는 구제혁 씨의 이와 같은 행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안의 증거를 두고 구제혁 측에서는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제혁 측은 제출된 증거가 위법 수집된 자료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수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였느냐? 구제혁의 핸드폰을 통해서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사실 구제혁 씨의 녹취 자료는 아카라카초라는 구제혁 씨의 절친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제혁 측은 아카라카초가 휴대폰을 바꿔준다고 해서 휴대폰을 건넸는데 자신의 핸드폰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편집, 재가공한 녹취록을 가세연에 제공했고 이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을 통해서 구제혁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날 박일항 판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는데 구제혁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해 보인다.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감정 결과 편집의 흔적도 관찰되지 않았다라면서 구제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근거로 봤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태는 어쩌다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걸까요? 자, 이번 사태가 어떻게 알려지게 되느냐?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 사안 중 하나입니다. 가세현 김세희 씨는 지난해 7월 구제혁과 카라큘라, 구제혁과 전국진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원치 않는 피해자가 생겼는데요. 바로 쯔양이었습니다. 특히나 김세희 씨는 당시 구제혁 씨에게
돈을 빌려와라 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녹취를 공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공익적 목적으로 김세희 씨가 해당 녹취를 공개를 했다면 마땅히 피의자인 찌양을 보호해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해당 사안이 공론화된 이후 찌양에게 까불지 말라고 하십시오 라는 멘토와 함께 찌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최우석 변호사를 가세연에 직접 출연을 시키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서로 간의 격식을 갖추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후 사적인 병원 기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찌양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갔는데요. 찌양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당했던 일보다 그때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찌양이 명백하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찌양 편에 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가세연의 김세희 씨와 부득이 맞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부득이 다시 한번 가세연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희 씨가 위기에 몰리자 김세희 씨의 지인이자 가로세로 연구소의 법률 대리를 맡기도 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구원으로 등판했고 결과적으로 구제혁 씨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김세희 씨를 통해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가세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적어도 이번 일로는 그렇습니다. 김세희 씨는 최근까지 찌양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찌양에 대한 스토킹 잠정 조치가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서 스토킹 인용을 인정받을 정도로 김세희 씨의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찌양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수사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세희 씨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찌양 측에서 재고소를 했기 때문에 불송치가 나왔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찌양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찌양 측은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구제혁, 최우석, 카라큘라, 전국진 씨가 모두 구속된 사안이었지만 김세희 씨의 경우에는 경찰의 문턱조차 밟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가세연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막 나가는 김세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찌양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스토킹 잠정 조치가 해제가 되면 다시 한번 찌양을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찌양 측이 김세희 씨에 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